여러분 혹시 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뷰티의 잘대적인 황제로 군림하던 기업 다들 기억하시죠? 아, 당연하죠.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 황제주 중 하나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최고점 대비 무려 85%나 폭락했었거든요.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거대한 전통의 백화점이 완전히 문을 닫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무너져 내리던 거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이 기업이 시장의 예상을 무려 111%나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리면서 모두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었죠. 더 놀라운 건요. 화장품을 예전보다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거대한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트렌디하고 날렵한 인디 브랜드인 것처럼 완벽한 위장술을 펼친 결과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자료가 꽤 흥미롭죠. 네,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깊숙이 파헤쳐볼 딥다이브의 주인공,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이번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사 리포트부터 그 금융이랑 뷰티 산업 뉴스, 그리고 기업의 IR 자료, 주가 분석 데이터까지 정말 방대한 출처를 싹 다 모아봤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자료가 엄청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걸 쫙 모아놓고 보니까 뚜렷한 궤적이 하나 딱 보입니다. 한때 무너지던 거함이 어떻게 새 CEO의 지휘 아래 북미 시장으로 뱃머리를 돌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대체 어떤 치밀한 R&D 과학기술이 버티고 있는지 말이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 복잡한 턴어라운드 생존 전략의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낱낱이 파헤쳐 봐야죠. 자, 일단 가장 참담했던 바닥의 순간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반전이 얼마나 극적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178만 원대였잖아요. 네, 어마어마했죠. 거의 뭐 넘볼 수 없는 주가였는데. 근데 그게 27만 원대까지 수직 낙하를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85%나 빠졌다는 건 사실상 회사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증발했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특히 바로 직전 분기였던 2025년 4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절망감이 정말 극에 달했었죠. 4분기 실적이 어땠길래요? 무려 2,512억 원의 단기순 손실을 냈거든요. 잠깐만요. 2,500억 원대 적자라고요? 아니, 화장품이 좀 안 팔렸다고 하기에는 단위가 무시무시하게 큰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물건이 안 팔려서 나는 적자라기보다는 우리가 회계에서 흔히 말하는 해외 법인 손상 차손 이 장치가 작동을 한 겁니다. 손상차손.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요. 과거에 중국 시장이 막 한창 엄청 잘 나갈 때 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했던 현재 브랜드나 아니면 세워둔 공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는 중국 진출이 필수였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겠죠? 맞아요. 그런데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 자산들이 이제는 장부에 적혀 있는 그 금액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회사가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기계라고 장부에 써놨는데 막상 중고로 팔려고 보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개 가치로 적혀 있던 걸 현실적인 수준인 20이나 30으로 깎아내리면서 그 차액을 한꺼번에 장부상 손실로 쫙 털어내버린 거죠. 야, 완전히 꼬마있던 상처를 마취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도려낸 셈이군요. 엄청나게 아프겠지만 적어도 장부상에 숨어있는 폭탄은 다 제거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네,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직후인 2026년 1분기에 곧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업이익이 1,078억 원이 찍힌 거죠. 1,078억 원. 당초 LS증권이나 여러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시장 컨센서스가 한 537억 원에서 543억 원 수준이었잖아요. 네네, 거의 뭐 절망적인 예측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2배, 즉 99%에서 111%나 그냥 상회해버린 거네요. 엄청난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단순한 영업이익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익성의 구조적 변화를 보셔야 하거든요. 수익성의 변화요? 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을 보면 1조 5,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7.1%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외형, 몸집 자체는 작아졌다는 얘기죠.
덩치가 줄었는데 이익이 났다고요? 네, 2025년 4분기에 마이너스 4.9%까지 추락했던 영업이익률이 이번 2026년 1분기에 단숨에 6.8%로 껑충 뛰었거든요. 주가 역시 이 소식에 반응해서 하루 만에 10.04%나 급등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라는 파이는 줄어들었는데 정작 회사의 금고에 쌓이는 알짜배기는 훅 늘어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적인 수익성 회복이 일어난 거죠. 순적인 수치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수익성을 견인한 1등 공신이 면세점 매출이라고 리포트들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2026년 1분기 한국 면세산업 전체 동향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전체 매출이 전분기 대비 2.4%가 감소했어요. 네, 산업 전체가 좀 가라앉고 있죠. 그러니까요. 산업 전체가 역성장 중인데 어떻게 LG생활건강의 면세 매출만 나홀로 90.6%나 급증을 하냐는 거죠. 이거 약간 시장의 거시적 흐름을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시스템 오류나 장부상 착시 아닌가요? 진짜 실력 맞습니까, 이거? 그런 강한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한국 뷰티 산업을 진짜 오랜 시간 병들게 했던 따이공, 즉 중국 보따리 상생태계의 민낯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해요. 아, 그 유명한 딸공들이요? 엄청나게 사재기해 가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과거 K뷰티 강성기 시절에 화장품 회사들이 엄청난 물량을 사들이는 이 따이공들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냥 순순히 제값 주고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막대한 알선 수수료하고 도매 할인을 요구했어요. 아, 그러니까 100억 원어치를 사갈 테니까 너네 회사 측에서 한 40억 원 정도는 수수료나 마케팅비 명목으로 다시 우리한테 토해내라. 약간 이런 식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엔 매출이 100억 딱 찍히니까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회사 손에 쥐는 돈은 형편없는 완전 속빈 강정 생태계였던 거죠. 와, 진짜 속빈 강정이네요. 그럼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악성 구조를 LG생활건강이 아주 과감하게 끊어내버린 겁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구조조정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따이공들에게 주던 막대한 수수료를 대폭 하향 조정해버렸습니다. 오, 그럼 당연히 딸공들은 마진이 안 남으니까 물건을 덜 사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라는 외형 자체는 7%나 뚝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퍼주던 그 쓸데없는 고정 비용이 싹 사라지면서 팔리는 물건 하나하나에 대한 마진, 즉 이익률은 극적으로 개선이 된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중국 현지에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럭셔리 브랜드 더후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대거 철수시키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쓰이던 디지털 마케팅 비용도 싹둑 잘라냈습니다. 야, 진짜 쓸데없는 지방을 다 걷어내고 아주 단단한 뼈대만 남긴 셈이군요. 그 뼈를 깎는 비용 열감의 결과가 마침내 중국 법인 흑자전환이라는 성과로 딱 나타난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다이어트였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이렇게 111%라는 경이로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회사의 체질이 건강해졌다는 게 딱 숫자로 증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제가 살펴본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목표 주가만 슬쩍 올렸을 뿐이지 투자 의견은 여전히 홀드,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체질 계산도 됐는데 당장 적극 매수를 외쳐야 할 타이밍 아닌가요? 그게 참 냉정한 시장의 시각인데요. 증권사들이 여전히 브레이크에 발을 딱 올려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거든요. 아, 구조적 리스크요? 어떤 게 남아있죠? 당장 2분기만 해도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 중 하나인 6.18 행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 로컬 브랜드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결국 다시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다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과거랑 좀 다르게 이제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 1순위가 K뷰티가 아닙니다. 자국 브랜드들의 품질이 워낙 올라오면서 언제든 소비층이 이탈할 수 있는 변동성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하긴 애국 소비 트렌드도 한몫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개선은 비용을 꽉 통제해서 만든 어떤 방어적인 승리지 이게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의 확고한 증거다. 이렇게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시장의 아주 냉정한 평가입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사실 비용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영원히 생존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지갑을 여는 건 우리 소비자니까요.
그렇죠. 물건을 팔아야 하니까요. 회사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고정비를 팍팍 줄이고 매장을 통폐합해도 소비자가 이 제품 사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근본적인 매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들이 취한 마케팅과 조직의 변화가 아주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최근에요, 뷰티 뉴스가 아니라 정치나 사회면에 아주 독특한 기사가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창원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화장품 가게에 들러서 제품 하나를 구매했거든요. 아,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맥락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오직 화장품 소비 트렌드라는 렌즈로만 딱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들이 산 제품이 더 페이스샵 보들보들 때 필링이었습니다. 네, 엄청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대중들은 이 제품이 대체 어떤 성분인지, 정말 때가 부드럽게 잘 밀리는지, 사용감은 어떤지 이런 거에만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와, 저건 대기업 LG생활건강의 위대한 기술력이 담긴 작품이야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아주 직관적인 이름하고 기능 자체에 열광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LG생활건강이 뭔가 아주 거대한 닌자 코끼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닌자 코끼리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수천억의 자본이랑 거대한 규모를 가진 코끼리가 철저하게 자기 덩치를 싹 숨기고 아주 작고 트렌디한 팝업 스토어 뒤에 싹 숨어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 닌자 코끼리라는 비유가 지금 회사의 전략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로레알 출신의 이선조 신임 대표가 이끄는 변화의 핵심이 바로 이 탈 LG생건 전략이거든요. 탈 LG생건이요? 아예 이름표를 떼버리는 거군요. 네, 과거 K뷰티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략의 핵심은 권위였습니다. 화장대 한가운데 막 금색으로 엄청 화려하게 장식된 후 같은 한방 프리미엄 브랜드를 딱 올려두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시이자 자랑이었잖아요. 엄마들 화장대 무조건 하나씩 있었죠. 네네. 하지만 지금 글로벌 뷰티 시장, 특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소비하는 젊은 세대의 문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무겁고 권위적인 대기업 로고가 딱 박혀 있으면 오히려 좀 낡은 브랜드라고 여겨요.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죠. 맞아요. 그 대신에 개별 제품이 가진 아주 직관적인 컨셉, 아니면 차별화된 특정 성분, 그리고 숏폼 컨텐츠에 딱 어울리는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 이런 거에 지갑을 엽니다. 이른바 인디 브랜드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은 철저하게 대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싹 떼버린 거네요. 네, 개별 브랜드들이 마치 아주 독립적이고 트렌디한 인디 브랜드인 것처럼 싹 포지셔닝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소비자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딱 보고 이 작은 브랜드 컨셉 진짜 확실하고 재밌는데? 이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샀지만 사실 그 뒤에는 수십 년 된 초거대 기업의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짜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민첩하게 단행을 했어요. 조직 개편을요? 네, 2026년 1분기를 기점으로요. 기존의 샴푸나 치약 같은 걸 담당하던 생활용품 부문, 즉 HDB에서 핵심 히어로 브랜드들을 전부 뷰티,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부로 이관시켜버렸습니다. 오, 잠깐만요. 닥터그로트나 유시몰, 피지오겔 같은 브랜드들을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샴푸나 치약은 마트매대에서 파는 그냥 생필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화장품 카테고리로 넘겼다고요? 왜 굳이 멀쩡한 조직의 벽을 그렇게 허문 건가요? 그게 바로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뷰티의 4대 핵심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피부 과학에 기반한 더마 코스메틱, 그리고 두피 안티에이징을 표방하는 두피 케어, 프리미엄 오랄 킬러, 마지막으로 비건 뷰티입니다. 아, 오랄 케어도 뷰티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는 얼굴에 바르는 스킨케어 따로, 두피에 바르는 샴푸 따로 이렇게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자신을 관리하는 뷰티 웰니스의 일환인 거죠. 아, 듣고 보니 맞네요. 결이 같네요. 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내부의 부서 이기주의나 칸막이 같은 걸 싹 다 부숴버리고 이 4가지 강력한 무기들을 화장품이라는 거대한 텐트 아래 한데 쫙 모아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와, 흩어져 있던 특수부대원들을 하나의 정의 타격대로 쫙 모아서 전선에 딱 투입하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타격대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
즉 글로벌 뷰티의 새로운 격전지가 바로 북미 시장 아닙니까? 네, 가장 큰 시장이죠. 제가 리서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일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어요. 앞서 화장품 사업부로 편입되었다는 그 탈모 케어 샴푸 닥터그루트의 북미 시장 성과였거든요. 네, 숫자가 엄청나죠. 아니, 이 제품이 북미 틱톡에서 조회수를 1억 뷰를 돌파했더라고요. 1억 뷰면 그냥 우연히 터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바이럴로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 엄청난 매출로 직결되었다는 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닥터그루트의 연간 매출이 약 800억 원 규모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 300억 원 가량이 오직 북미 시장, 미국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 온라인의 성과를 오프라인으로 고스란히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으로요? 네, 미국 세포라 온라인 채널 입점에 이미 성공을 한 데 이어서 올해 8월에는 무려 미국 전역의 세포라 오프라인 전매장에 공식 입점을 하게 됩니다. 와, 한국의 탈모 샴푸가 미국 세포라 매장 한가운데에 쫙 깔린다는 건 진짜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과거에 K-뷰티가 K-팝 아이돌의 화려한 색조 메이크업이나 달팽이 크림 같이 약간 일시적인 호기심으로 소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샴푸, 치약, 바디로션 같은 미국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퍼스널 케어 영역까지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네, 완전 라이프 스타일에 녹아드는 거죠. 그런데요, 틱톡에서 막 1억 뷰가 터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해도 결국 뷰티 산업에서 마케팅만으로는 절대 롱런할 수가 없거든요. 빈술에는 결국 소리가 크게 나게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금방 뽀록 나죠. 제가 그래서 기업 IR 잔료랑 최신 R&D 보고서를 열심히 파헤쳐보니까 이들이 그 닌자 위장술 뒤에 숨겨둔 진짜 무기가 뭔지 딱 드러나더라고요. 오, 찾으셨군요. 네, 바로 본질적인 과학기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전통 한방 약재인 청궁에서 뭔가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LG생활건강이 수많은 인디 브랜드 경쟁사와 가장 차별화되는 결정적인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한방 화장품이라고 하면 그냥 약초 달인 물이나 추출물 조금 넣었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수준에 그치잖아요. 그렇죠. 한방 향 좀 나고. 근데 이들의 R&D는 세포 생물학의 아주 깊은 영역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구진이 천궁 추출물에서 단순히 향이나 보습 효과만 찾은 게 아니고요. 페롤릭산 그리고 NMN이라는 특정 성분의 조합을 아예 분리해냈어요. 페롤릭산이랑 NMN이요? 이 성분들이 모낭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탈모를 억제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을 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MMN이라면 최근 그 일론 머스크도 관심 가졌다는 항노화의학계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물질 아닙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NMN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세포 속의 에너지원이자 노화를 억제하는 조효소인 NAD+를 생성하는 핵심 전구체거든요. 아, NAD 플러스를 만드는 재료 같은 거군요. 맞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피 세포에서도 이 NAD+ 수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모낭이 약해지고 결국 머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슬프네요. 그런데 연구진은 이 천궁에 들어있는 NMN 조합이 두피 세포 내에 NAD+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배터리가 싹 방전된 모낭에다가 다시 찌릿찌릿 전원을 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전통 약초가 머리에 참 좋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소리가 아니고요. 이 식물에서 추출한 특정 분자가 세포의 항노화 메커니즘을 대체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입증해낸 것이죠. 야, 그러니까 전통 한의학의 영역에 있던 천궁을 현대 첨단 바이오 과학의 현미경 위에 딱 올려놓고 완벽하게 해체해서 해석해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LG생활건강이 새롭게 내건 기업 비전, 사이언스 드리븐 뷰티 앤 웰네스 컴퍼니, 즉 과학에 기반한 뷰티 및 웰네스 기업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군요. 네, 이들은 사실 이미 2009년부터 피부과학이랑 식물 소재의 결합을 엄청나게 연구해 왔어요. 최근에는 궁중 화장품 브랜드 더후가 노화 억제 핵심 성분인 이 NAD+ 전달 기술을 화장품에 적용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거든요. 오, 그래서 상도 받았죠?
네, 무려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산업기술상인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니, 화장품 회사가 제약바이오 수준의 엄청난 기술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진짜 놀랐네요. 북미 뷰티 채널의 소비자들을 한번 딱 떠올려 보시죠. 세포라나 얼타뷰티에 가서 지갑을 여는 미국 소비자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합니다. 뭐 성분 엄청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패키지가 좀 예쁘다거나 틱톡 인플루언서가 막 추천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진 않거든요. 전성분표를 진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임상 데이터가 명확한지 실제 과학적인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현미경처럼 따지는 이른바 스킨텔렉추얼 세대입니다. 스킨텔렉추얼, 스킨과 인텔렉추얼의 합성어군요. 똑똑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닌자 코끼리의 전략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겉으로 딱 보기엔 방금 틱톡에서 툭 튀어나온 유연하고 트렌디한 인디 브랜드처럼 보입니다. 네, 아주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부담 없이 다가가서 재미있게 소비를 하죠. 그런데 막상 그 제품의 성분표를 뒤집어 까보고 피부에 싹 발라보면 그 속에는 대기업이 수십 년간 수천억을 쏟아부어서 축적한 500건 이상의 특허, 그리고 제약사 수준의 치밀한 임상 데이터가 아주 무시무시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압도적인 거죠. 이건 자본과 인프라가 없는 진짜 소규모 인디 브랜드들은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이잖아요. 네, 겉모습은 복사할 수 있어도 그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는 복사가 안 되니까요.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방대한 자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왔네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본 LG 생활관광의 극적인 턴어라운드 과정. 전문가님, 이게 오늘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단순히 어떤 주식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이걸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매우 교훈적인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마스터 클래스요? 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거대한 기업이 낡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자신의 기득권이란 그 권위적인 이름을 스스로 부숴버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법으로 재창조해내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의 시대의 생존을 고민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시야를 확 넓혀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만약 누군가가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턴어라운드 소식 떴다, 이것만 딱 듣고 당장 다가오는 2분기나 3분기 실적 발표에 베팅하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 변수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가 큽니다. 하긴 단기적인 굴곡은 계속 있겠죠. 맞아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상처를 크게 도려낸 거라 새살이 돋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니까요. 오히려 1년에서 한 3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내수와 중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북미라는 거대한 글로벌 무대로 성공적으로 이식하는지, 그 펀더멘탈의 본질적인 회복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가치 투자의 관점이 훨씬 유효할 것입니다. 그렇죠. 100년 된 백화점이 길 건너편에 힙한 팝업 스토어들을 여러 개 열고 그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본체로 자리 잡기까지는 당연히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네, 인내심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깊은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이 내일 아침까지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압도적인 자본과 R&D 특허로 무장한 초거대 기업이 자신의 이름을 싹 숨기고 아주 민첩한 인디 브랜드로 완벽하게 위장해서 글로벌 시장을 폭격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이 거대한 괴물들이 유연함과 트렌디함마저 장착해버린다면 진짜 자본력도 임상 특허도 한참 부족한 시장의 진짜 찐 인디 브랜드들은 대체 앞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전통과 혁신의 경계가 완벽하게 붕괴되어 버리는 이 무서운 뷰티 시장에서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 출근을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 놓인 그 트렌디한 화장품의 뒷면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매일 얼굴에 바르고 있는 그 아주 매력적인 인디 브랜드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딥다이브와 함께 깊은 지식의 바다를 헤엄쳐 주셔서 감사합니다.